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신천지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홍콩의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 우한에서 이 신천지가 모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곳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그럼 처음으로 신천지와 우한의 좀 연관 가능성이 지금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보도 이전에도 우리 이제 한국 내에서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는 단체들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한에 이미 교회가 있고 신천지 교회가 있고 거기에 신도가 한 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래 그 신천지 자체 홈페이지에 보면 지역 교회들이 쭉 명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한시에도 하나가 있었고 그게 200여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이게 숫자가 표시된 자료 화면이 있거든요. 채널 A에서 보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현지 보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한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었고 그 우한에서 200여 명이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신천지는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불러서 교육 훈련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요. 국내에 있는 중요 인사들이 거기에 지역에 있는 지부에 가서 참석해서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어찌 보면 11월부터 사실은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을 당시에도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과연 갔는지, 갔다면 누구를 접촉했는지 하는 부분도 함께 역학조사에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홍콩 언론 인터뷰에 응하니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확산하는 거랑 우리 우한 신천지 교인들과는 뭐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럼 우한 신천지 교인 중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신천지가 어쨌든 발원지가 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가면 나갈수록 교회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책임자는 신천지 교회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그걸 숨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몇 명의 교도관도 그랬죠. 그다음에 뭐 직장인도 그랬죠. 또 센터장도 그랬죠. 이런 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신천지 교인인 걸 나중에 밝혔어요. 확진되고 나서. 전부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100% 믿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이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여기에 있던 한국 분들이 나왔을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 질병 자체가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 그 스페인이 그 잉카 문명을 침략할 때 스페인의 그 이 사병들이 소위 말하는 두창, 스몰폭스, 천연두죠. 감염이 된 상태였습니다. 잉카 제국은 전혀 천연두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그 천연두균이 바이러스 들어오자마자 다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을 했어요. 이 질병 역시도 중국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로 국내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부터 중국인들의 유입을 차단을 했다면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더 빨리 생긴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신천지 교회에 관련되는 이 신도들까지도 대규모 발생이 되는 그런 양상까지 초래된 거죠. 근데 이 우한 신천지 교회도 유입 원인의 가능성으로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초 이미 우한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대규모로 사망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시점에 즈음해서 과연 우한의 신천지 교회 관계관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국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젯밤 전체 신도 21만 2천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신천지 측의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신천지 본무 이 사무실을 강제 역학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원본과 대조하고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지금 그거를 분류해서
같이 확인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저런 강경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저께 밤에 이제 정부가 전체 명단, 신도 명단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아침에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과천본부에 대한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그 강제 처분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신천지가 어떤 또 신도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할 염려가 있고 또 본인들이 확보한 자료하고 다른 점이 있고 정부가 확보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명단을 정부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도 일부 거점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언제 다 넘겨봤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에서는 강제처분에 독자적으로 들어가가지고는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어제 9시쯤에 정부도 전체 21만 명단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21만 명단 일단 21만 명이나 되는 거를 다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고 또 이 진실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일부를 선별적으로 해가지고는 접촉자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기본적인 전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 있고 이 21만 가지고 되냐 아까 우리가 우한에서 200명 또 이렇게 예배를 했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확보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도 조사하는데 난관이 많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이만희 그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 이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지금 뭐 깜짝 놀라긴 했는데 지금 밝혀지기로는 세균성 폐렴이면 이 코로나19와는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세균성 폐렴인지 바이러스성 폐렴인지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걸 확인을 지금 과연 했는지. 네네. 어느 정도 확인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아마 그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좀 의심할 만한 그런 또 증거는 어떤 의혹점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이 추가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추가 확진세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폭적인 지지와 또 지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외 소식은 바로 잠시 뒤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